안녕하세요. 이현진 평가사입니다. 이번에 합격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합격 수기를 좀 준비해봤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 만 27세이고 올해 4년 차로 합격하게 된 수습평가사입니다. 네,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, 평가사님. 이 감정평가사는 직업을 어떻게 아셨고 또 이런 수험을 시작하고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 저는 제가 이 직업을 알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권유였어요.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개별 공시직과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이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저랑 잘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추천을 했습니다. 그러면 총 공부 기간과 뭐 공부 장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. 저는 3년 10개월 거의 4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. 공부했던 장소는 도서관입니다. 근데 도서관이 휴관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했습니다. 그럼 공부 방법도 좀 궁금한데 시기별 공부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시기별로 저는 처음에는 행정법과 개별법을 나눠서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했습니다. 근데 그런 것을 시험 한 6개월 전부터는 진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내가 끄집어낸다는 생각으로 많이 스터디에 임했습니다. 또 저는 다른 시험도 법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력해서 스스로 배점을 부여해서 그 목차를 구성해 보는 정도까지는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비했던 점이 요번에 그 이의 신청 문제 나왔었잖아요. 네. 수용자 결과 이의 신청의 원처분주의, 재결주의를 좀 미리 알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. 그것 때문에 대응을 하고. 그러면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제거 이제 잘 활용하실 때 복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보통 답안이나 최고 답안에 뽑힌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. 네,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 저는 최고 답안과 보통 답안을 저의 답안을 비교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. 최고 답안은 정말 잘 쓴 글이기 때문에 형식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많이 모방하려고 했고요. 보통 답안도 보통 꽤나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모방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보통 답안에 선정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좀 초기였어요. 스터디 초기에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보통 답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3, 4기 갈수록 스터디 등수가 좀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약간 하위권이셨잖아요. 네.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답안지를 내시고 계속 복기를 하면서 좀 점수가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좀 잘 나왔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뭐 시험 때 뭐 준비했던 것들이나 뭐 아니면 시험날 뭐 당일날 뭐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? 전 과목을 다 말씀드리면 저는 챙겼던 게 법전이랑요, 행정법, 개별법, 요약서, 그리고 의의 노트. 이건 이론 과목인데 딱 그 네 가지만 들고 왔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까지 충분한 연습과 암기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챙겨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평가사님을 봤을 때가 이제 2년차 시험을 끝나고 3년차부터 봤었어요. 네. 2년차에 법규과락을 맡고 저한테 처음으로 오셨잖아요. 그때 법규 점수가 몇 점이셨죠? 저는 당시에 37.5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법규과락으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3년차, 4년차 때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점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. 일단 굉장히 충격이었어요. 법규는 보통 사람들이 고득점 과목으로 많이 삼는 전략 과목인데 중반 점수도 아니고 꽈락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.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법규 과목을 시험이 임박하면은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야 마지막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. 이현진 평가사님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고 하는 분들은 보통 꽤 고득점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저도 이 스터디 참여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. 본질적인 그 수업 내용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그 저와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들이 있었는데 이현진 평가사님 강의를 많이 추천해서 여기로 스터디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
그런데 3년차 때는 법규 점수가 꽈락 37점에서 몇 점을 올린 거죠? 그럼 3년차 때? 3년차 때 59점까지 맞았기 때문에 보통 한 21.5점 그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올랐네요. 근데 3년차 때 떨어진 이유가 그때는 이론에 꽈락이 났었기 때문에 이론가락이 떨어졌습니다. 역시 쉽지 않은 시험인 것 같아요. 어쨌든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, 그럼 혹시 시험장에서 뭐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다른 외부 환경적으로 방해를 받은 건 거의 없고요. 다만 제가 답안 작성할 때 법규나 이론에서 추가로 답안지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요. 그 당시에 딴 데 보고 계셔갖고 좀 소리를 내고 막 주먹을 끌어서 그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였을까요? 뭐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극복 방법이라든지, 그리고 시험 때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수험 스트레스는 다 유사할 거라 생각해요. 법규는 잘 안 외워져서 힘들고 이론은 글 솜씨가 부족한 걸 스스로 느껴서 힘들고 실무는 숫자가 틀리고 맞아요. 본인이 선택한 사례가 틀려서 막 슬픈 경우가 많은데,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수험 생활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부모님들이 좀 힘들었던 거. 내색은 안 하시지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. 좀 합격해서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슬펐던 거가 좀 힘들었습니다. 슬럼프 같은 것도 종종 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운동 같은 걸 많이 했어요. 제 습관, 그러니까 저희 취미가 운동이랑 책 읽는 건데 책은 이미 수험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봤고요. 대신에 운동은 제가 달리기와 저 턱걸이 같은 걸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. 힘들 때마다.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희는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네. 그런 식으로 가볍게 운동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합격 예감이 좀 드셨나요? 어떠셨나요? 저는 법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했거든요. 근데 요번에 실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맞아요. 실무에 대한 꽈락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 시험 기다리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? 발표 기다리시면서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취업 준비했습니다.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든 생계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해서 자기소개서 많이 쓰고 면접 보러 다녔습니다. 저는 합격하는 2주 월요일에도 면접 보고 왔어요. 그런데 딱 이제 막 일반 기업들 막 취업 준비하시다가 딱 네. 발표를 딱 이제 보니까 합격 이렇게 네. 있었던 거잖아요. 네.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부모님들도 엄청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. 저가 기뻐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4년차가 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저보다 더 부모님이 기뻐하셨고요. 그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. 그러면 우리 보통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은데 네.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합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것을 공통적으로 바라본다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강사분들과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치열하게 본인의 문제점을 고민하시면은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저는 문제보다 해결 방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런 저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험은 합격률이 이번에 10% 미만이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시험은 수험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, 나는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실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뼈가 되는 말씀이네요.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